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벤자민의 공식 포착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에코프로 BM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유상증자 공시가 나오고 나서 이 주가가 하락하는 거, 이거는 당연한 수순입니다. 하지만은 주가가 하락하고 난 다음에 앞으로 반등을 해주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주가의 레벨에 따라서 회사가 유상증자 공시 내고 조달하는 자금의 규모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이 유상증자 공시가 나오고 대차 물량이 늘어나는 거, 이 부분을 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어제도 늘어났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 공매도 수량이 거래량 대비해 가지고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은 공매도를 하기 전에 대기자금, 그게 바로 주식을 빌리는 행위, 여기에 따른 대차 물량 증가, 이 부분이 신호로 잡히기는 하죠.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이 물량이 모두 시장에 나온다라는 거, 이것도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주가가 하락했다, 공매도가 늘어날 것이다, 이런 부분들로 앞으로 주가 흐름이 안 좋을 것이다 라고만 생각하는 거, 이게 굉장히 다른 선택을 내릴 수 있는 편협한 생각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 오늘 수급적인 부분만 잠깐 보신다라고 하면은 오늘 기관에서 매수 자금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매매 주체 중에서 어떤 성격의 기관 투자자가 들어왔는지, 이게 또 중요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 투신하고 사모펀드, 당연한 수순입니다. 이쪽 애들은요, 이 유상증자 공시가 나오게 되면은 무조건 비중 줄이고부터 시작해요. 그런데 금융투자에서 들어왔죠. 이거 ETF 자금입니다. 그래서 ETF 수급 쪽으로 공통적인 부분을 좀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2차전지 관련된 ETF들 많이 있죠. 그래서 제가 비교를 해봤더니 LNF하고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가 오늘 금융투자 수급이 순매수로 좀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금융투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투신하고 사모펀드는 이탈 규모가 앞으로 더 늘어날 거냐, 이런 부분들은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변수 중에 하나이겠지만은, 저는 우선 기본적으로 유상증자를 했을 때 주가가 하락하는 폭, 이걸 결정하는 게 기존의 발행 주식 총수 대비해 가지고 늘어나는 신주가 몇 %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지는 않죠. 10%대입니다. 그래서 10% 정도 물량이라고 하면은 유상증자하는 기업들 중에서 높은 수치의 신주 발행 비율은 아니다. 그리고 할인율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 할인율이 만약에 25% 이상이다 라고 했을 때 30%까지 나오는 건 거의 없는데 25%까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현재 주가에서 반영을 바로 주는 거는 아닌데 나중에 이게 영향을 줍니다. 그게 언제냐면은 신주가 상장되고 이 영향을 받습니다. 왜 받냐면은 기존의 주식의 가격을 이 평균을 내 가지고요, 할인율 25% 아니면 20% 이렇게 적용시켜 가지고 최종적으로 확정 발행가까지 나오게 되는데, 에코프로 BM은 20% 할인율을 적용시켰어요. 어떤 기업은 뭐 15% 적용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은 중간 레벨 정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이렇게 할인율을 적용시키다 보니까 시장 가격 대비해서 싸게 주식을 청약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청약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챙긴 사람들만 이 신주를 취득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신주가 상장되게 됐을 때 시장의 가격과 이 새롭게 발행하는 가격의 차이가 많이 나게 되면은 매도 압력이 생기겠죠. 그래서 할인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신주가 상장되고 나서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에 매도 압력이 좀 세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식이 발행 주식 총수 대비 얼마나 늘어나느냐, 이거는 바로 반영이 되고, 할인율 같은 경우는 좀 나중에 반영이 되는 거,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제가 계산한 내용을 바탕으로 에코프로 BM이 주가가 올라가야지 조달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직접 계산하는 이 엑셀 표, 이걸 바탕으로 제가 데이터를 넣어가지고 어떤 구조 때문인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 이 확정 발행가액을 구하는 공식 자체가 어떻게 돼 있냐면요, 지금 제가 계속 하나솔루션 모니터링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7월 16일 날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런데 미리 계산을 좀 해서 예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산 방식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선 첫 번째 1차 발행가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2차 발행가가 나와야 돼요. 이건 시차를 두고 나오게 되는데 1차 발행가, 2차 발행가 중에 낮은 거를 고르게 되어 있어요, 먼저. 그리고 청약일 전 과거 3거래일부터 5거래일까지 어떤 특정한 날짜라는 거죠. 가중산술 평균 주가의 60%, 이게 만약에 더 높다라고 하면은 그 가격을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1차 발행 가격이 높게 나와야
2차 발행 가격이 더 높아져도 1차 발행 가격으로 골라진다. 그런데 1차 발행 가격이 굉장히 낮은 수준에서 결정이 돼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은요, 예정했던 조달 금액을 아예 못 모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제가 가장 최근의 사례로요, 정말 신기한 사례가 있었는데, SKC 같은 경우는 제가 운영하는 벤자민의 공시포차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서 투자를 한 종목이거든요. 그런데 청약에는 참여했지만은 그 이전에 주가가 급등했을 때 다 매도하고 나간 종목이었습니다. 청약만 참여하고 보유 지분은 다 매도했다. 그리고 시장 가격 대비 엄청나게 할인 발행되는 이 신주만 딱 보유하고 나머지 물량은 다 이익 실현을 한 거죠. 이러면서 최초 예정 조달 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을 조달하게 됐던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던 SKC 사례를 비추어서 제가 에코프로 BM도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 지금 오늘 현재 주가 기준 그리고 최근 들어서의 데이터 이것만 기준으로 했을 때 1조 2천억 규모잖아요. 조달하는 예정 금액이. 그런데 제가 오늘 계산해 보니까 1조 300억 규모입니다. 이거 에코프로 BM 이대로 가면은 2천억 원이라는 돈이 날아가 버리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인가?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회사가 마음대로 주가를 쥐락펴락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만 홍보는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회사 측에서 1차 발행가하고 2차 발행가 중에서 굉장히 신경 쓰는 게 바로 1차 발행가입니다. 이 산정 기간에 어떠한 호재를 내는 경우들이 있는데, 회사 측 입장에서는 1차 발행가가 왜 중요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1차하고 2차 중에 낮은 걸 고르게 돼 있습니다. 1차가 1만 원이 나오고 2차가 2만 원이 나온다. 그래도 1만 원으로 골라지게 되는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2만 원은 그냥 제가 예를 든 거예요. 실질적으로 임계 주가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도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차 발행가, 2차 발행가 중에 낮은 걸 골라야 되니까 1차를 최대로 좀 높여놔야 되겠죠. 예전에 에코프로 BM이 유무상증자했을 때 그때 1차 발행가가 상당히 높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2차 발행가로 최종 확정 발행가액이 결정됐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1차 발행가가 1만 원이 나왔는데 2차 발행가가 8천 원이 나온 거죠. 그래서 1차 발행가가 높아지는 것을 어느 정도 레벨을 만들어 놔야 2차 발행가를 높여서 1차 발행가로 결정이 되게 만들 수 있는 이러한 계산 방식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과거 사례도 있으니까 분명히 이번에도 1차 발행가가 상승할 수 있게 만드는 어떤 촉매가 될 수 있는 홍보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거다. 그런데 홍보만으로 될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아요. 에코프로 그룹하고는 관련은 없지만 여러분들 이 2차 전지 전구체 만드는 기업 중에 에코앤드림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에코앤드림. 이 회사가 유상증자 공시를 냈었을 때 1차 발행가 산정 기간에 단일 판매 공급 계약책을 공시를 했어요. 이 공시를 내면서 또 확정 발행가액을 높이기 위한 이러한 준비가 되어 있었구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었고요. 그런데 이게 언제나 맞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주가의 흐름을 관찰하면서 제가 미리 계산을 해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계산이 나온 것도 실질적으로는 8월 3일부터 제가 이것도 공시 보면서 하나하나씩 다 기입을 해서 휴일 빼고 넣어놓은 거거든요. 이거 날짜 맞추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한 달치 정확히 맞춰야 되는데 휴일이랑 이런 부분들 빼고 나서 영업일수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이 최근 들어서의 데이터만 넣어가지고 한 건데, 오늘 종가가 13만 2,700원 정규장 기준으로만 해야 됩니다. 13만 2,700원으로 계산을 했으니 이렇게 1차 발행 가격이 10만 4,100원으로 산출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아직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고 실질적인 데이터는 8월 3일부터 들어가게 된다. 그런데 미리미리 계산하면서 저희는 이 흐름을 파악을 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은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이 1차 발행가가 나오기 이전에 저는 계산을 먼저 끝내고 미리 파악을 해놓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가 권리락일이에요. 이 권리락일이고, 이 권리락일까지 보유를 했느냐 아니면 권리락일 이전에 매도를 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투자 방향성이 또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아직 데이터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회사가 의도하는 부분, 이왕이면은 1차 발행가 높여야 된다. 그래야 최종적으로 조달하는 금액이 늘어날 수가 있을 텐데, 지금 현재 주가 레벨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1조 2천억 예정을 했지만은 1조 원 규모로밖에 조달을 못한다. 이러면은 시장에서 노이즈가 또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발행가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홍보와 적극적인 영업활동, 그리고 기존에 준비해왔던 이러한 어떤 계약건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이때쯤 체결하는 것을 미리 좀 준비를 사전에 해놨을 가능성을 저는 높게 열어두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 벤자민은 유튜브 채널도 운영을 하지만은 실제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벤자민의 공식 포착이라고 네이버에 검색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를 여러분들께서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제가 여기에 글을 올려드려요. 다시 말해서 컨텐츠를 올려드린다라는 거죠. 우선은 기본적으로 제가 매수 추천드린 종목, 그리고 매수 의견 드린 종목, 이런 종목들의 모니터링을 합니다. 장중에 올려드리는 글을 여러분들께서 스마트폰 알림으로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에코프로 BM 1차 발행가, 오늘은 영상에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이 종목을 투자해 나갈 예정인지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신규 매수로 투자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투자하고 있는 종목 중에 에코프로 BM은 제가 좀 오픈을 하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실질적인 매수와 매도에 대한 의견 영상에서는 언급드릴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제 채널을 구독하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공지사항은 먼저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저 벤자민 같은 경우는 증권사, 자문사 투자 경력을 거쳐서요, 금융투자협회에 금융투자 전문 인력으로 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은 어느 기관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고 독립된 리서치 크리에이터로서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그리고 유튜브 채널에서 구독자분들을 위한 컨텐츠만 만들어서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널 구독하시는 분들에게 매수 의견 드리고 매도 완료한 종목들, 이 투자 이력까지 모두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기본적으로 이 스마트폰에서 주식 투자 관련된 정보들을 많이 확인하시잖아요. 그리고 거래도 스마트폰으로 많이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 네이버 앱에서 벤자민의 공식 포착이라고 검색을 하시고 로그인 하신 다음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는데, 이 구독을 하시게 되면 결제창이 뜰 겁니다. 네이버에서 월에 5만 원의 구독료를 결제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한 달 동안 무제한으로 제가 올려드리는 컨텐츠 알림 받아보시면서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신뢰도 있는 플랫폼이죠. 네이버입니다. 네이버와 저 벤자민과 제휴를 맺고 제가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라는 플랫폼에 컨텐츠를 올려드리는 거죠. 그리고 결제는 여러분들께서 신뢰도 있는 플랫폼인 네이버에서 직접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플러스 버튼 있죠. 이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벤자민의 공식 포착 아이콘을 배경화면에 따로 빼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언제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신력도 있고 그 다음에 인지도도 있는 유명한 리서치 크리에이터들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 벤자민 같은 경우도 네이버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활동을 할 수 있는 거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러한 컨텐츠는 아니니까요. 앞으로 저 벤자민과 함께 정보 공유 잘 하시고요. 좋은 투자 수익 기회 잘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벤자민이었습니다.